안녕하세요. 한산미랄침략의 박홍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을 목회 과정과 시작의 이제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6번째 강의를 이제 1차 마을 목회 과정과 시작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는 바로 뭐냐면 그동안 우리 안산 미랄침례교회가 마을 섬기기를 해왔던, 그리고 마을 목회를 해왔던 일들에 대한 일종의 보고 또는 간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은 벌써 6년째 돼가는데, 사실 그동안 정리를 해보니까 꽤 많은 것을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매년 정신없이 해오긴 해왔는데,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미흡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진정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간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해왔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준비했던 것들 또는 해왔던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마을 목회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랄침례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을 사업을, 저희가 우리 교회가 특히 중점을 두고 했던 마을 사업은 우리 교회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예산이나 또는 경기도의 따복 공동체 예산이나 또는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이나 이런, 또는 도시재생 뉴딜이나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마을 회복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공모전이나 또는 프로젝트 또는 어떤 심지어 용역 사업까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산도 물론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과 공간을 댔고 필요한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 지원을 통해서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겠죠. 우리가 어떤 마을 목회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저는 하여튼 시작부터 우리 교회 예산보다도 외부에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을 지원받도록 집중했고, 그것들이 많은 결과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제가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을 목회를 위한 준비로서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본다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이 있고, 마을 만들기에 대한 교육이 있고, 마을 리더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기본 교육과 실무, 심지어는 협동조합 경영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약 10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10주 동안 계속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공부했던, 경영대학원에서 했던 협동조합 경영실무 전문가 과정도 했고, 이것은 학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체를 낸 것은 아니고 제가 추천을 받아서 10분의 1 정도 내고 가서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초교육,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사회적 경제 강사교육, 심화,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다 공부했고요. 이것은 이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했던 것이고, 또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산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했던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윤리적 소비 강사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안산 경실련에서 추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교육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경영 전문가 과정 말고는 모두가 다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경기 마을 스런이라고 하는 마을 S런, 그래서 3년차 이상 마을 사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33시간 동안의 교육 과정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어떤 것을 더 많이 배워야 되겠고, 어떤 방향으로 이 사회가 나가고 있고, 이 사회가 무엇을 발버둥 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을 만들기 교육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대부분 받았고, 이제 경기도 전에는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고 지금은 경기도 마을 지원센터인데, 이곳에서 받았는데, 마을대학 기본교육, 심화과정, 그 다음에 찾아가는 마을대학, 마을 디자인대학, 목회자를 위한 마을대학, 마을사업 실무자 교육, 마을활동가 교육, 마을상담원 양성교육, 도시재생대학 기초심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도시재생대학 기초도요, 기초심화도 물론 저희가 있는 안산 월피동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계속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성내동 도시재생대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재생대학이 참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하나의 좋은 점이 있다면은 대부분 줌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성내동에서 하고 있는 안산시, 그러니까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하고 있는 그 도시재생대학을 참석하기 위해서 성내동까지 차 타고 한 2시간씩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책상에 앉아서 줌으로 이것을 계속 들어다 듣고 또 거기서 파일을 다 넘겨주니까 자료들을 제가 쭉 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에 뭐가 내가 미흡한가, 그리고 또 뭘 발전시켜야 되겠는가, 또 이미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일인데 저 강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미흡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됐죠. 그래서 마을 리더 교육을 또 받았는데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사회자 교육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리더 교육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퍼실리테이터 교육은 이 요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디자인 싱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그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처럼 디자인 싱킹도 우리 목사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중요한 그 변화와 개혁의 툴입니다. 이것은 꼭 그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 목회 현장에서도 또는 교회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다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디자인 싱킹입니다. 그다음 얼피동 마을 해설사 교육 이런 것도 받았고요. 평화통일 리더 과정 이것도 10주 동안 했고, 민주시민 퍼실리테이터 과정, 평생학습, 희망기획단 양성 과정, 뭐 꿈의 학교 실무자 교육 등 실제로 마을 리더가 되기 위한 교육들을 쭉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런 교육들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자격증을 주어지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제 자신이 마을 목회를 하고 선교적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을 목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 과정을 위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봤던 것은 선교적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실제, 한국 사회의 마을 만들기와 연결하는 것, 도시재생 뉴딜, 그 다음에 마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마을 목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형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준비했던 것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인데, 물론 당연히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됐고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협치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중간 조직의 역할도 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청도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안산시 교육지원청 등등 이 사실 그 마을 목회와 관련된 부서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치행정과도 그렇고요. 이런 부서들과 친하게 보내면은 앞으로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하는 것을 교회 중심으로 한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 또는 상생경제과, 그리고 마을의 일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 뭐 이런 것들이 꼭 연결돼, 이런 과들이 꼭 연결됩니다. 지역 리더들은 이제 새마을회나 이런 리더들과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적 목회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처음에는 지역사회 리더가 이제 점점 확대돼 가죠. 지역사회 리더로서는 처음에는 월피동 마을교회 기획단에 이제 광덕지구 분과위원장이 됐다가 광덕주민협의회 사무국장, 그다음 월피동 주민회계 부회장, 이런 식으로 이제 일들을 차근차근 확대돼 나가는 거죠, 리더가. 그리고 이제 강의도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에서 협동조합 전문 강사를 했고, 주민자치에도 주민자치 교육 전문 강사, 이렇게 행안부에서 이제 3박 4일 동안 교육받았고,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윤리적 교육 강사.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마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꼭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협동조합이나 주민자치나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다 설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 것을 조금 강의의 툴로서 바꿔서 한다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강의를 하고, 또 이 강의 사역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인정과 영향력을 받은 것도 이제 제가 도시재생 뉴딜의
아주 깊숙이 관여해서 처음에 우리 강동마을이 그것을 시작할 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경기도청 가서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서 이제 선정이 되고 하면서 이제 경기도지사 도지사 표창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이 이제 바로 그 우리 교회 자체에서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일보에서 뭘 했었냐면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추구했는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뭘 했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1년에 하나의 쭉 연결되는 말하자면은 교육과정,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발표했더니 이제 저출산 대책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2019년 4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교회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정말 한 12개월부터 시작해서 6살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되죠. 그 다음에 꿈의 학교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걔네들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또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한 12개월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하는 일종의 다양한 교육의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돼서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출산을 막고 출산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리더의 역할을 영역을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겨자씨 커뮤니티가 이제 마을 만들기와 꿈의 학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의 사역,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것을 해서 마을 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것도 했고, 마을 기업 그리고 했고, 그다음에 도시 재생에 대한 것, 지역 공동체에 대한 것, 그다음에 주민 조직에 대한 것, 관련 단체와 연결, 그다음에 마을 교육한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 제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강사로서 또는 뭐 사무국장으로서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이렇게 적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제 사실은 제 개인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목사가 먼저 분명한 지식적인 배경과 그리고 또한 비전과 리더십의 영역의 확장과 또는 강사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큰 그림을 그리고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뭐 일을 풀어 나가야지요. 자기 자신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즉 목회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요. 또 네트워크를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나의 리더십의 역할은 어떻게 확장돼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랄침례교회의 주민 공동체 이름은 겨자씨 커뮤니티입니다. 이 겨자씨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주민 공동체를 만들면서 공모전을 넣을 때 개인 이름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의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임의단체를 만들 때 이름을 이제 겨자씨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겨자씨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냐면, 아주 작은, 말 그대로죠. 작은 씨앗이지만 여기서 확산되어 나가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도 또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 겨자씨 커뮤니티라고 해서 우리 교회의 그 공동체를 소개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겨자씨 커뮤니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와 일종의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하면 잘 듣거든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 로고도 지금 미국에서 신약학으로 전공해서 지금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디자인을 했죠. 하나하나가 겨자씨고, 이것이 모였을 때 가운데 있는 것은 네트워크 되는,
그래가지고 점점점 커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커뮤니티는 이제 그 역사는 이제 역사와 시작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시작은 2015년 8월 달에 얼피 해피바이러스라는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가 우리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 공동체에 이제 외곽 조직으로 출발을 해서 그 이름으로 얼피 해피바이러스 이름으로 2016년에 경기도 따벅 지원으로 인문학 강좌를 했고 2016년에 안산 마을 만들기 후원으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대상으로 강적 기자잔 동아리 사진 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애들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2016년에는 또 마을 기본대학과 마을 디자인 대학을 실행을 했고 2016년 12월 달에 겨자씨 커뮤니티를 구성을 했습니다. 정식 등록을 했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고유번호증을 내서 그 임의단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1시간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달에는 이제 안산 마을 만들기 후원을 받아서 광덕 기자단 2기 사진 교육 및 전시를 했고요. 6월 달에는 따복과 안산시 마을 만들기 후원으로 지역 사랑방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받아서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1층 공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역 사랑방으로. 그리고 2017년 후반기 조성된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봉사단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은 꿈의 학교를 했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연계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2019년도에도 꿈의 학교를 했고 마을 미디어 사역해서 신문을 만들고 광덕주민협의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얼피동 소규모 재생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이때가 이것은 약 4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였고 마을 정원도 원안공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3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에 제가 역시 경기도에 가서 PT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도시재생에 PT를 했고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이제 얼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약 7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이 돌아갔습니다. 마을 미디어, 신문 발행, 그다음에 담장 칠하기, 그다음에 마을 정원 꾸미기 등이었었고요. 올해 2021년에서도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 배출 프레임 제작 설치하는 이거 작년에 이어서 계속됐던 것이고 부르지 공원이 바로 우리 교회 이전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공원에 경로당 노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이들과 함께 정말 마을 살이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을 만들기 따보 꿈의 학교 공모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이제 2016년, 17년, 18년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사진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마을 주민대학 기본 과정이 우리 그 교회 2층에서 있었던 모습이고 이렇게 사실 이게 월피동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 월피동 마을 주민대학 기본 과정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고 이분도 그렇고 나머지는 다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뭘 느끼냐면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드나든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세미나 장소니까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문턱이 높지 않습니까?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기 꺼려해요. 그런데 이런 세미나만 해도 그냥 들어와서 참여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네 한 바퀴를 했죠. 동네 한 바퀴는 바로 지난번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7단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지역조사 방법론에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어디 공방이 있다, 어디에 뭐 어떤 가게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찍은 것을 가지고 동네 한 바퀴에 요 지도를 놓고 이 지도를 놓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 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있는 교회의 왼쪽 구석에 보이죠?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 탐방 경로를 만들고 탐방 경보에 따라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붙여 놓습니다. 이게 월피동 동네 한 바퀴의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하면은 여기에 무슨 일이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건 고쳐야 되겠다, 여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일종의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점,
또는 도로 개선, 또는 뭐 으슥한 곳이 있다, 어디가 참 문제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중요한 그 아젠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을 디자인 대학을 했습니다. 이 마을 디자인 대학은 왜 이걸 하냐면은 우리 교회의 1층 공간을 리모델링 하려니까 그냥 막연하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을 디자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9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4주에 걸쳐서 했는데, 이때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이 공간을 무엇을 위해서 쓸 거냐 하는 사업 계획까지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라는 구획을 짜야만 어떻게 공간이 만들어지냐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이런 공간을 만들 거야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공간을 자르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럼 무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항상 모여서 무슨 문화교실 이런 것들 해서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그렇다면은 필요한 집기는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내서 디자인 대학을 하고 이제 이 디자인 대학에 따라서 나중에 공간이 만들어지죠. 2016년에는 인문학 콘서트를 했습니다. 바로 이 화가이신데 이분이 바로 그 15번 정도, 굉장히 길었죠. 12회군요. 12회 정도 뭘 했냐면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진을, 그 유명한 그림을 설명해 가면서 이 설명에 그거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인문학 콘서트가 또 어디로 이어졌냐면은 이어서 그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우드 버닝을 했습니다. 우드 버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박수근의 빨래터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게 그 휴지통이에요. 나무로 된 휴지통에다 이렇게 인두로 지져가지고 만든 거죠. 우드 버닝을. 이것도 마찬가지 12번에 걸쳐서 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더 하자고 해서 자기네들이 회비를 더 내서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재료비나 또는 강사비는 다 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프리다 칼로라든가 무슨 뭐 하여튼 유명한 뭐 고호라든가 뭐 이런 그림들을 또 샘플을 놓고 또 같이 따라서 그려보기도 하고 좋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12번 이게 24번 24주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홈스쿨 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진 교육을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강사로 왔는데 제가 아주 친한 후배 목사인데 또 아주 전문 사진가라서 얘네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꽤 많이 붙여놓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판넬을 만들어서 사진전을 하고 사람들이 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얘네들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아동센터 나오는 애들이 조금 자존감이 낮거든요. 근데 이 끝나고 나서 사진전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왔거든요. 그 모여온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마들도 기분 좋고 애들도 상당히 그 지휘 사람들한테 그 칭찬을 들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자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은 이제 2번, 3번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제 공간 조성을 했는데 이 달드는 언덕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이제 우리 교회 1층에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꽤 크죠. 이것을 경기도 안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경기도 따봉동이 지원센터 해가지고 후원금이 1,590만 원, 자부담이 280만 원 정도 해서 약 1,750, 1,850만 원 정도 가지고 이것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조성 목적은 이제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제공하고 초중고등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오픈의 서가 방식의 책 읽기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 공연의 기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방의 작품을 전시 판매를 통한 지역 주민 수익 증가 추구입니다. 근데 1, 2, 3번에 했는데 4번까지는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쉽지 않더라고요. 지역 공방, 그러니까 공간 조성의 모습입니다. 공간 조성 전에는 이렇게 앞에가 유리가 다 막혀 있었고 안에는 이렇게 교회 성도들만 들어와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었었는데
이것을 다 부시고 나서 이제 이쪽은 폴딩 도어로 해가지고 사람들 들어갈 수 있게 했고, 이쪽은 카페를 만들었고, 앞에는 무대를 설치하고 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에 다양한 테이블들을 많이 놔서 어디에서든지 모여할 수 있고, 이렇게 책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책을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공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이제 개소식은 6월 23일 날 동장, 그 다음에 이제 시 공무원, 그리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사람들이 왔고, 이제 같이 오프닝을 지역아동센터 애들과 함께 오프닝 공연도 하기로 했습니다. 공간 조성 후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 공방을 했고, 또 마을 만들기 각종 회의 장소로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연극 공연도 했고요. 그 지국 봉사단 발대식을 우리 광동마을 사랑방에서 안산 광동지구 봉사대 발대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2018년에서는 이제 또 동일하게 공모 사업을 해서 이제 광동 기자단 3기 사진과 캘리그라피 했고, 그다음에 꿈의 학교 모습입니다. 마을 계획, 마을 사업에 참여해서 광덕지구 분과장으로서 이제 마을 계획 참석했고, 행정부의 소규모 도시재생 올피동 지역 4억짜리 프로젝트를 따왔고, 그다음 국토교통부 광덕지구 도시재생 뉴딜 일반 그린형 선정, 국가 재정은 약 160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및 캘리그라피 교육은 이제 사진 교육은 10차, 그다음에 캘리그라피 교육도 역시 10차, 이제 꿈의 계학교를 통해서 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해서 행한 것이죠. 10월 5일 날 사진전을 했습니다. 이거 2019년 거죠. 광덕기자단 3기입니다. 자기 언니가 이것을 찍은 사진을 동생이 바라보고 있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달력처럼 또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2018년 4월에서 9월달에는 미랄 꿈의 학교 14회차의 꿈의 학교를 다양하게, 이때는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과 지역 아이들을 같이 동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역은 이제 겨자식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마을 미디어, 지역 신문 발간, 그 다음에 꿈의 학교 공예 공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신문은 930만 원, 그래서 3,000부를 3번 발간하고요. 그 다음에 1,500만 원은 이제 꿈의 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는 이제 마을 신문 이름 및 마을 기자 단면을 교육했고, 꿈의 학교 애들 참석했던 모습입니다. (2020년에서도) 마을 미디어 교육을 하면서, 근데 이게 2020년도는 이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이제 도시재생 현장이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 공모전을 해서 마을 미디어 교육을 같이 하면서 이제 신문을 또 냈고요. 그 다음에 마을 가로수 화단 조성, 이것도 새로운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를 만들고, 산아래 달맞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에서 이러같이 지역에 있는 나무 옆에 이 가로수 옆에다가 나무 틀을 만들고 이렇게 화단을 조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쓰레기 배출 프레임을 캠페인을 했고, 쓰레기 배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작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주 이게 시의 의원이에요. 대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땐 따뜻한 밥상 나눔도 했고요. 이것이 이제 같이 우리 교회 1층에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작년인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층에서 원래는 항상 1년에 2~3번씩 1층, 2층 공간에서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게 우리 동네 지도예요. 지도에다 표시해서 어디 갖다 줄 거냐 해서 팀을 나눠서, 그리고 일부 할머니들은 같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년에 발행했던 마을 신문이다. 광덕 마실신문 강덕 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고, 제가 편집장을 했습니다. 위아래 사진이 똑같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우리 동네에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천이 있는데 그 건너에
아파트 15층에 올라가가지고 카메라로 패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쭉 돌려서 찍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아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저 1층에서 그 저걸 했던 그 인문학 강좌, 그 미술로 인문학 강좌를 했던 화가님한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그림을 멋지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신문의 표지입니다. 이게 창간호고 이게 봄에 찍어서 그려달라는 것이고 이거는 가을에 찍어서 단풍이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나무가 초록색이고 여기는 단풍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고 이것은 이제 2020년도에 탐방 갔다 와서 벤치마킹 갔다 온 사진을 가지고 이제 도시재생 현지 선진지 사례 답사해서 해가지고 신문을 만든 겁니다. 2021년도에도 올해도 이제 쓰레기 분립 배출 프레임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고요. 작년에 빠졌던 데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번 추석에 독거노인 어르신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동네 할머니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이제 겨자식 커뮤니티나 주민협의회나 이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안산 마을 목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2016년에 창립을 했는데 약 20개 교회 안산 지역에 마을 목회를 하고자 하는 또는 하고 있는 지금 공모전에 참석했던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창립 세미나를 9월 23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탐방을 간 겁니다. 여기 탐방은 이 그림은 이게 광주 아니야, 광주 군산, 예, 군산이군요. 군산에 갔던 그림이고요. 밑에는 이제 세미나한 그 모습입니다. 국밀보에서도 2018년 10월 18일 날 기사가 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가 쌍샘교회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쌍샘교회고, 이 교회는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또 하여튼 그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동리교회, 쌍샘교회, 그리고 보령시온교회군요. 보령시온교회 이것을 이렇게 세미나를 갖고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안산 마을목회 네트워크 활동 백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갔던 곳, 탐방했던 곳,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내는 팀들 이런 사람들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냈고요. 그리고 2018년, 19년에는 세미나를 2번 했습니다. 18년에 세미나, 19년 세미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발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제 월피동 마을계획 기획단과 월피동 주민협의회, 그 다음에 월피동 광덕 주민협의회 이런 게 사무국장과 부회장 이런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월피동 마을계획 기획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마을 도시재생에 어떻게 마을계획 기획단이 참여를 하고 어떤 현장 거버넌스가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그림들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 마을 만들기나 마을을 어떻게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주민자치 쪽에서의 우리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고 어디에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도표는 파워포인트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뭘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위치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면서 이제 얼피동 소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 지역 분과 연장을 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4억짜리 프로젝트가 됐다라고 하는 안산시 공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얼피동 광덕지구 도시재생 뉴딜 일반 근령 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거 교회 1층에서 하는 모습인데, 같은
지역 공동체의 일종의 그 허브 노릇을 하고 플랫폼 노릇을 한다는 거죠. 이 공간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들어와서 같이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공유 공간. 근데 교회가 공유 공간으로서의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가 공유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출발이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을 목회를 하려면. 그리고 정체성과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 정체성에 의해서 나는 목사다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지역 사람들 앞에서는 동네 아저씨처럼 같이 하면서 동네 지역의 리더로서의 그 유연성.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목사니까 대접받아야 되는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만약 조금이라도 든다면은 마을 목회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지역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신뢰 축적이 필요하죠. 언제 신뢰가 축적되냐면 저 목사님은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알려질 때까지는 적어도 2, 3년은 걸립니다. 이게 신뢰 축적이죠. 그리고 항상 자기 점검을 하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중요한 역할이구나. 지역사회를 섬기고 바뀌는.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배드 뉴스 있는 곳에 굿 뉴스를 선포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6개 강좌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토픽을 좀 생각을 해서 또 시리즈로 할지 아니면 하나하나를 할지를 좀 생각해서 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